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잘 들고 계신가요? 최근 우리 시장 계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챙기는 모습 많이 나타났는데요. 아직 챙길 매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투자 병법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면은요. 먼저 코스피는 약달러 기조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강보합권인 214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0.37% 정도 하락하면서 66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관군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 소비주 좋았고요. 특히 그간 눌려 있었던 유통주들 다시 꿈틀대는 점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남북 경협주도 좋았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나 FNF처럼 실적 개선주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 차 관련주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랑 처음 만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네. 처음 만나는 분들께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 첫인상 어떤가요? 첫인상이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굉장히 좀 좋다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네, 사실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셔서 오늘 네. 뭐 이제 시장이라던가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을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뭐 방송을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마지막에 오늘 어땠는지 첫인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네. 처음부터 좀 당황을 시켜드린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오늘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중소형주를 위주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코스피 2300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 별로 저는 관심이 없고요. 제가 이제 보는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수익을 잘 내는 방법들에 대한 뭐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도 그 오전장에 좋은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상승분을 좀 뱉으면서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그림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음봉으로 좀 밀리면서 뭐 약보합인데 0.37% 빠진 것보다는 좀 체감하는 온도가 조금 더 낮게 좀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좀 워낙 또 활기차게 그다음에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차익 물량들이 나온다던가 그다음에 뭐 조정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9월 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저는 이제 11월 달,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에 이제 연초 효과가 나올 수 있는 1월 달까지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재료주들이 좀 되게 많아요. 먹거리가 많은 만큼 그 와중에 이제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겠지만은 타이밍을 잘못 잡는다고 하면은 시장이 좋게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이 안 나고 나는 이제 좀 물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변동성 장세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이제 막 올라간다고 해서 혹은 뭐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막 신난다 그렇게 뛰어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항상 그 다른 사람들보다 앞을 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종목들을 좀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내일 뭐 추가적인 좀 압박감들이 단기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목표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낮게 혹은 이제 음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위축되거나 뭐 그러실 필요 없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수익을 좀 많이 뽑아 먹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11월 달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그럼 테마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음봉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필히 담아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히려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살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많은 요즘 시장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려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들려주실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항상 요즘에는 주식 명언 얘기를 할 때 사자성어를 좀 많이 들고 옵니다. 오늘 그 득어망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준비를 했는데,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는다,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방법들이라던가 혹은 도구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잊어버려라라는 그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자성어가 저는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랑 또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와 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막 이제 그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을 옛날에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근데 다시 뭐 더 빠져버리네요. 안 가고. 그래서 물려버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은 뭐 이제 하락하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집착을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런 거와 뭐 마찬가지로 요즘 시장에서 뭐 테마라던가 혹은 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투자병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저는 항상 테마를 먼저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이렇게 적중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뭐 이제 과거에 돼지열병이라던가 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뭐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테마가 다 올라가는 시기들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와 그다음에 수익 실현을 하고 차익을 뽑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요즘에 최근에 잘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무조건 좋은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는 항상 타이밍이 있고 매수의 타이밍, 그다음에 이제 매도의 타이밍마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테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하는 테마주 순환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는 이제 11월 달로 넘어왔고 우리는 11월 달에 갈 수 있는, 하지만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로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라. 오늘의 주식 명언은 득어망전이었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주식 명언. 득어망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아모레G입니다. 전문가님, 아모레G로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가지고 나오신 이후로 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그 이후로 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향후에 더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은 이제 과거의 뭐 그런 흐름들은 잊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모레G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다비드 전문가는 11월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0월 말부터 11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꼭 봐야 되는 테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화장품주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좀 시켜드렸었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실적에 이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11월 11일 광군제, 그 다음에 정부의 R&D 투자, 화장품 소재에 대한 그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11월 달에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의 시세가 좀 우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또 그 중에 아모레G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AS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상증자 나오면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자리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과정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잘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화장품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급등하니까 종목을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앞으로 이제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아모레G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아모레G는 뭐 화장품 관련
관련된 재료를 같이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 이제 다비드 하면은 이 차트에서 검은색 선을 좀 같이 보셔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제 기법 설명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늘려가면서 자리 만들어가는 요 과정 속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은색 선이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이 위쪽에서 유지가 되면은 재료가 더해졌을 때 상방에서 바닥 돌파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확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차트는 요랬구나 이래서 이제 올라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수익 구간이 충분히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략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30% 이상의 수익률들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분할 매도 이런 거는 항상 또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수급과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홀딩을 하시되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11월 11일이 광군제 거기에 맞춰서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11월 11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 거래일이 금요일이고 그럼 만약에 11월 11일에 재료 소진이 돼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구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그 눈여겨 보시면서 지금은 뭐 적어도 수익 실현들을 좀 해나고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지로 수익 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홀딩하시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SDN입니다. SDN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SDN 오늘 같은 경우에요. 52주 신고가를 잠깐 경신을 했는데 하지만 장 후반에는 4%나 또 빠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4%에 뭐 5%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왔죠. 네. 왜냐면 뭐 많이 올랐으니까요. 뭐 급등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뭐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오늘 시장이 막판에 좀 밀리면서 차익 물량들이 좀 같이 그 붙는 그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뭐 1, 2% 정도 혹은 뭐 3, 4% 정도는 더 붙으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사실 뭐 SDN이라는 종목은 제가 원래 투자병법에 그러니까 지난 뭐 10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 종목을 보면서 아싸 신난다고 오늘 방송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또 방송이 잡혀 있더라고요. SDN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걸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략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났죠. 제가 10월 달 초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DN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시기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아모레지를 말씀드렸던 타점과 비슷합니다. 다비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선 돌파, 그다음에 여기 지키면은 여기에서 자리 잡고 추가적인 시세 상승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10월 29일 날 이 종목을 이 종목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날 이제 AS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는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00원을 돌파를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 2,000원 쪽이 이제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큰 거 한 방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AS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면 지난번 전고점과 매물대가 이제 돌파가 되는 이런 구간들이 2,000원 돌파였는데 2,000원 위쪽을 한번 찌르고 나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뭐 이제 뭐 태양광 쪽의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 수혜주로서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도 굉장히 좋은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또 이제 상한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또 깔끔하게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병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많은 그 상한가 종목들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좀 만족스럽고 굉장히 좀 기분이 그런 좋은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을 항상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그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렸던 바닥 돌파, 그다음에 재료의 가능성,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3요소가 항상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상한가 종목을 먹는 게 아니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또 기억을 하시고요. SDN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새로 준비하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하고 미리 매수하고 이제 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SDN과 같이 이번 주 월요일에 또 결과치처럼 많은 상한가들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SDN 아직 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갈까요? SDN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2,150원 이렇게 이제 익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거기 깨지 않는 선까지만 이제 가져가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2,600원대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 이상은 뭐 그냥 뭐 갈 때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히 이미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DN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익절 라인 2,15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줄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이 9시 30분부터 이어지는데요. 네. 자, 전문가님.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AS로 SDN이라는 종목을 봐드렸습니다.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오늘 테마에 맞춰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또 좋은 성과들이 있었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급등의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또 새로운 재료와 또 새로운 테마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돼지열병 적중시켰던 것처럼 미세먼지 이제 적중시켜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화장품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테마와 SDN의 60% 수익률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귀 기울여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수익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로 하는 종목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네. 또 하나 AS 해주실 뭐 종목이 있다고 하던데 네. 바이넥스라는 종목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셔서 그냥 지나가는 줄 알고 좀 삐질 뻔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바이넥스라는 네. 종목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뭐 마찬가지예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당시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움직임이 약간 좀 더뎌서 저도 스스로 좀 아쉬웠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거래량을 날려버리면서 또 위쪽으로 또 급등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 돌파 패턴들이 그대로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바닥권에서 선취하고 날아갈 때 이제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오늘 충분히 뭐 두 자리권에서 적어도 분할매도 정도는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약주들 그다음에 코스닥이 밀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이제 이런 저항선들 검은색 선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 위쪽에서만 지켜진다고 하면은 11월 달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종목을 보시면서 전략 매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떻게 보시면은 욕심내다가 하다가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분할 매도만 또 진행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려드린 이 기준선 위쪽에서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오늘의 정고점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익절 라인도 120 라인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 11월에 추가 돌파할 수 있겠다,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서 살짝 스포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새로 준비해야 되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강력한 테마가 지금만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목이 날아갈 때 딱 따라가는 그런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잘 모를 때 혹은 종목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미리 매수를 해놓고 제가 아까 SDN이라던가 바이넥스 혹은 뭐 아모레지 이렇게 이제 AS 해드렸던 종목들처럼 미리 준비한 종목이 목표가에 달성이 되고 급등을 하면은 이제 그때 수익 실현으로 우리의 수익금을 챙겨가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이제 11월이 왔기 때문에 11월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따로 정해져 있겠죠. 오늘 그 테마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 갈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수요일 날 또 나오다 보니까 대략 뭐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쉬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분위기도 바뀐 것 같고 10시 방송이 또 8시로 이동을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또 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좀 자신감이 넘치고 가장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을 신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8시에만 시청을 하시고 10시에 시청을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오늘 또 제가 또 임팩트 있게 또 좋은 설명과 좋은 강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다비드 전문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또 코너 속의 코너죠. 항상 또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패턴과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종목들이 맞는 종목들이 그 발굴이 될 수 있는 제가 종목 검색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제공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께 제가 저의 이 강력한 비기를 또 선물로 무료로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그 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과 여기 걸려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AS와 그다음에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이제 같이 매매하는 그런 느낌으로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주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그 검색기를 또 봤어요. 사실 월요일 날로 이제 착각을 해서 월요일 날 이게 보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이 그 딱 제가 좋아하는 패턴에 포착이 됐었죠. 이 종목을 그림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죽어있던 거래량에서 거래량을 늘려놨고 제가 항상 기준선으로 잡아야 된다는 이 121선 돌파 패턴이 나왔고 우리가 봐야 되는 타점은 121선을 넘어가고 급등하는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쉬어가는 거래량 줄여놓으면서 쉬어가는 패턴들을 보면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에 포착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쉬어가는 패턴이 나왔고 121선 위쪽에서 지지점을 잡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대한 121선이랑 가까운 점에서 어떻게 음봉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음봉 매수를 하되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검은색 선을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이 된다, 종가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손절을 짧게 타이트하게 칼 손절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하루 쉬어지는 구간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혹은 단기적으로 튀어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검색기와 패턴을 쓰는 이유가 되겠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코리아나라는 종목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골라드렸던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 터지면서 막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광군제 일정이랑 좀 맞물려서 이때다 싶은 화장품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좀 막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그 이슈를 받으면서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딱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음봉 매수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 혹은 단타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대략 한 11%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못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3, 4% 혹은 4, 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욕심내면서 셀프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하루 만에 또 좋은 수익률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걸 항상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격이 생각보다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거 좋아하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빠르게 잘 올라가는 단기 수익률들 혹은 단타 매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단타 매매라 하더라도 이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달성이 되는데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가면은 빠르게 달성이 되면 그게 단타 매매거든요. 꼭 올라가는 종목들, 양봉으로 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결코 단타 매매가 아닙니다.
음봉에서 매수하고 다음날 11%가 올라갔어요. 혹은 제가 지난번 AS 해드렸을 때 뭐 다른 종목들도 뭐 15% 혹은 뭐 이제 20%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왔었고, 혹은 뭐 이제 짧게 5, 6%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뭐 1박 2일 혹은 뭐 하루장 사이에 뭐 충분히 오전에 사서 오후에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많이 하는 실수들, 그다음에 이제 또 종목들 따라가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패턴과 음봉 매수를 좀 습관화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수익률들이 축적이 돼서 좋은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방송이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봤어요.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 있는지 그 종목들이 좀 돌려봤는데, 오늘 뭐 급등했었던 종목도 있고요. 혹은 이제 조건에 좀 안 맞는데 좀 이게 그 조건식이 아직도 다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좀 안 걸려도 될 종목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저는 오늘 그 검색기 관련 종목, 관심 종목으로는 KBI 메탈이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죠. 과거에 이제 가불메탈이라는 종목이 상호명을 변경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성파인텍은 이 종목은 이제 뭐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쪽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미세먼지 정책이 있을 때 그 태양광 보일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모멘텀으로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검색기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과거에 또 다 강의를 해드렸고 이미 좀 배포를 좀 해드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볼 게 많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AS 빠르게 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해드릴 또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11월에 또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테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와 어떤 뉴스, 정부의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AI예요. AI. 조류독감 AI 말고 인공지능의 AI. 그래서 오늘 삼성이 움직이는, 그다음에 삼성이 투자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이슈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의 행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측의 좀 발표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뉴스는 11월 5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혁신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삼성 AI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이 또 발표와 브리핑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4대 삼성전자가 이제 정의하는 4대 미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공지능 AI 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AI 인공지능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AGI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까지 우리 삼성 쪽에서 이제 또 앞으로 또 빠르게 나아가서 또 세계를 좀 주도하고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 발표와 포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사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과거에 이제 좀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뭐 종목들이 슬쩍슬쩍 막 이제 움직이는 이런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적극보다 이제 과거에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약간 적극적인 내용들과 그다음에 되게 수상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발표한 내용을 볼게요. 빅스비 홈, 그다음에 삼성 데일리로 이렇게 그 전환을 한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인데,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잘 이용은 안 하는데 그 핸드폰 삼성 거 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버튼을 이제 옆에 거를 잘못 누르면은 이제 뭐 빅스비 이게 또 올라와가지고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화면에서 올라오죠. 근데 사실 지금은 막 이렇게 활용도가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막 화면에 나오고 그러면은 좀
좀 답답하고 좀 짜증나기도 해요. 근데 이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싹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계획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애플과 세계에서 이제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뭐 1위, 2위 뭐 이렇게 좀 그 압도적인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삼성인데 이번에 또 구글에는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은 시리라는 게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맛 대응을 할 수 있는 빅스비를 이제 접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삼성 데일리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약간 그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나의 약간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까지 그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AI가 이제 내가 많이 썼던 거를 많이 파악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미리 그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센스 있게 미리 막 준비를 해주고 먼저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뭐 축구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스마트폰 인터넷 보고 하면은 그럼 이제 뭐 축구 영상 보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손흥민 동영상도 이제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은 이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그런 거를 이제 또 파악을 해가지고 뭐 점심시간 지나고 핸드폰 다시 막 이제 많이 보는 그 시간대에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축구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틀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준비를 뭐 한다던가 혹은 이제 위치가 이제 연동되어 있는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이미 그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이용을 해서 뭐 우버를 혹은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택시를 뭐 스스로 불러준다던가 뭐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능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가겠다라는 발표들도 삼성전자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또 머지않은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제 좀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우리 또 생활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뭐 이제 삼성의 AI 포럼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되게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 복귀를 하면서 삼성 안쪽에 삼성 그 그룹 안쪽에서 AI 연구센터가 지금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5개가 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만큼 이쪽에 이제 관심을 되게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 AI 쪽에 있는 이제 브레인들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유명한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AI 알고리즘을 뭐 개발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뭐 이번에 이쪽 분야를 통해서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던가 좀 그 세계에서 굉장히 좀 손꼽히는 그런 이제 인정받는 AI 브레인들을 또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조언을 구했다 이런 그 일정들이 나온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에는 이 AI 쪽에 투자액을 이제 한 25조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25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180조의 투자를 한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180조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AI 쪽을 이제 공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좀 브레인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석학들을 이제 만나면서 여러 가지 또 자문을 구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삼성이 이제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려고 할 때 혹은 여기서 이제 뭐 AI의 뭐 투자 계획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몇 년도까지 이거 언제까지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발표와 플랜을 짤 때 이런 조언들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내용들과 지금 그 상황과 앞으로 개발 가능성 혹은 뭐 이제 그 필요한 기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언을 좀 많이 듣죠. 그래서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삼성 쪽에서 좀 AI 투자에 대한 혹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뭐 M&A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좀 로드맵 발표라든가 혹은 뭐 거대한 계획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다 AI 뭐 이쪽이랑 또 관련된 내용인데 AI 일정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또 미국에서는 삼성의 CEO 서밋이라고 또 이제 그
그 삼성전자의 또 이제 윗분들께서 만나서 또 이제 또 회의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하려는 내용들을 보니까 또 AI라던가 혹은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논의가 또 일정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삼성 CEO 서밋 이 그 행사가 또 잡혀 있는데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이게 왜 AI 혹은 뭐 양자 관련된 내용들 이게 또 강조가 되냐면은 최근에 그 삼성 쪽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업체를 투자를 막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거기 이 CEO 서밋에서 발표자가 이번에 그 양자 컴퓨터 개발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그쪽의 CEO가 창립자가 여기서 이 행사에 또 그 발표자로 나섰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또 이슈가 좀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AI와 더불어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양자 암호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다 이제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이는 그다음에 비슷한 테마로 같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로는 제가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위쪽으로 갔다가 지금 살짝 눌린 구간이긴 한데 여전히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AS 안 해드렸다고 또 왜 안 해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좋은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해서 좀 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삼성 쪽에서 지금 AI 쪽에 집중 투자와 그다음에 좀 새로운 계획 발표, 플랜 발표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그 뉴스 기사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삼성과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의 지원이 콜라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확히 또 이런 종목들은 더 날개를 달고 여기 관련된 수혜주들이 힘을 싣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게 뭐 표는 뭐 어차피 눈에 글씨도 안 보이실 테고 이 표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직 개편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AI 분야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그 관련국을 또 신설을 했어요. AI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또 이제 그 신설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에서도 AI 쪽에 이제 그 힘을 또 확 실어주는 그런 이제 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또 신설이 된다던가 혹은 뭐 중요한 AI 쪽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여러 그룹들을 좀 새로 편성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또 정부 측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나면서 첫 번째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그다음에 세 번째도 인공지능 이렇게 하면서 중요성을 굉장히 또 어필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여러 가지 또 발표를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뭐 지원책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움직임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이제 또 그 컨트롤 타워라고 또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략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건 눈으로 빨리 캐치하시고 뭐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많긴 한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보통 이쪽 안에서 많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로보라는 종목이 있어요. 로보라는 종목은 이 종목이 지난 3월부터 그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이 고점 때까지 여기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가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4개월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2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보세요. 200%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오픈베이스,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유명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중간에 뭐 AI가 일본의 또 이제 그 수출 규제 거기에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또 이제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캐파, 완전히 강력한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막 180조를 투자하면서 새로운 플랜을 세운다는데,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가지고 만든다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강력한 이슈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이슈를 가지고도 3거래일 안에 오픈베이스가 6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완전 거의 뭐 끼쟁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슈와 비슷한 재료들을 가지고 7거래일 동안 약 19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로보로보, 오픈베이스, 줌인터넷 이 세 가지 종목을 봤는데 많이 올라가고 과거에 많이 올라간 건 사실 지금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글벳 점상한가 2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렸을 때도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끼가 있는 종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끼가 있는 종목이 그렇게 이제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변동성이 잘 나왔던 종목이 차트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의 가능성, 확실한 재료의 가능성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급등의 선취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AI 쪽에서 또 그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17년도 이건 옛날 뉴스거든요.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들한테 그쪽 이제 뭐 컨트롤 타워 관련된 이슈라던가 정부의 지원책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당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31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정책에 기대감이 붙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다 무거운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면서 약 35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왜? 컨트롤 타워 이슈가 있었고 정부의 지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AI 인공지능 쪽으로 삼성전자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2019년 11월 5일 이번에 나온 뉴스에 본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제약주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혹은 2019년도 1월 달에 정부가 수소차 지원해서 막 100% 날아간 걸 봤다고 한다면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대장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이미 매집의 흔적들이 나왔고 다음 매물대 주봉상 위치에서 이 매물대 위치까지 대략 80% 정도의 공간을 뚫어놨고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다음 종목에 대한 브리핑까지 쭉쭉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관련한 수혜주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관심 편입주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좀 반전이에요. 깜짝 놀라실 텐데 넷마블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그다음 뭐 퍼블리싱 업체로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넷마블은 사실 좀 묵직한 그런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뭐 빠른 수익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묵직하게 천천히 가져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수급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워낙 바닥까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파노 해프닝이 있었죠. 근데 여전히 그 파노 개방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게임주들한테는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94,100원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요즘에 또 연기금 수급들이 또 같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11만 원 정도까지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여기 이제 전 저점대 이탈하면은 빠르게 정리하는 86,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이제 좀 넉넉하게 멀리 가져가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관심 편입주는 넷마블이었습니다. 넉넉하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편입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네.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알려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충분히 좋은 모멘텀에 대해서는 한 100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종목들을 봤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다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과 우리가 인공지능을 찍으라면은 너는 뭘 찍을 거야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단 이 종목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그 히든 종목으로 딱 이 종목, 인공지능 종목은 딱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딱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핵심 수혜주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급등이 잘 나는 수익 패턴, 제가 알려드렸던 그 패턴에 정확하게 이제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아까 제가 화면에서 간단하게 주봉 차트만 살짝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막 돌파가 나왔는데 상방 매물대까지 대략 80% 정도의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까지 구간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릿하게 그다음에 강력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테마 선취해서 그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 눈으로 보셨다면 실제 계좌로 이제 매매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들 많이 가져가셨다고 한다면은 전 오늘 SDN이 60% 수익 실현에 대한 후속 종목으로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기대 많이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잘 듣고 지금 매수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날아가는 종목을 뒤따라가면은 패배자, 그다음에 우리 같이 먼저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결과치로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 편입주는 넷마블이었는데요. 목표가는 11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6천 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편입주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핵심 수혜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